김경률 회계사, 김경률 회계사, 대장동 게이트에서 그 핵심적인 부분을 콕콕 집어내면서 대장동 게이트의 근본적인 그 부조리의 얼개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정말 많은 시청자들께 알기 쉽고 재미나게 얘기를 했던 김경률 회계사. 이제 김경률 회계사하고 최강욱 의원하고 이제 성희롱 발언 의혹 사건을 두고 얘기가 빚어졌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성희롱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줌이라는 소프트웨어로 이제 화상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줌 여러분 혹시 써보신 적 있으세요? 10명이면 10명, 뭐 15명이 15명 얼굴이 다 화면에 이렇게 분할이 벽돌처럼 돼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중에 한 분이 이제 얼굴이 안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이건 이제 그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듣고 있는 방송인 겁니다. 거기에서 XX 치다가 안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민주당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최강욱 징계하려고. 민주당 자체적으로 선거를 코앞에 놓고 계속 쌍디귿으로 발음했던 걸 쌍지읒이라고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징계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제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김경률 회계사가 정말 재미나게 꼬집어 갑니다. 전형적인 민주당의 태도다. 모 의원의 성희롱 의혹 사건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알지만 일부러 모 의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시 뒤에 이 모자, 이 모 의원, 뭐 김모 씨, 박모 씨, 이모 씨, 안무개 씨 할 때 이 모자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 조금 뒤에 그 대목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재미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김경률 회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모 의원의 성희롱 의혹 사건에서 전형적인 민주당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폐, 철저히 은폐합니다. 왜 우리 그 근현대사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거짓말, 두 번째 거짓말, 세 번째는 새빨간 거짓말. 공산당의 특징. 또 뭐 왜 프랑스 음식이 맛있지? 뭐 이렇게 물으면 첫 번째도 버터 때문이고 왜라고 합니다. 첫 번째도 버터고 두 번째도 버터고 세 번째도 버터 덕분이다. 이런 말도 떠오르는데요. 아무튼 이제 김경률 회계사가 하나, 이거는 은폐, 둘, 이것도 은폐, 셋, 이것도 은폐, 이제 그런 어떤 프레임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언론을 통해 보도됐듯 사건을 외부로 발설하지 않게 하라, 기밀 누설 행위다라고 늘 민주당이 하는데 이 어떻게 성희롱 발언이 공적인 회의에서 기밀이 될 수 있느냐? 정말 의아하다. 민주당은 은폐가 실패하면 그 다음에는 조작을 한다. 대장동 때에는 처음에 단군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하다가 저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 시민사회를 통해 은폐한 게 드러나게 되니까 이번에는 조작이라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대장동 주범을 윤석열이다 라고 이렇게 뜬금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짓거렸습니다. 오죽하면 김경률 회계사가 짓거린다는 말을 썼을까요? 네, 제가 그분 좀 압니다만 원래는 이런 말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정말 얼마나 그 모습이 꼴사나웠으면, 아니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짓거린다고 말을,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대장동 주범이라고 얘기를 해? 그렇게 말하는 건 짓거린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뜻이지요. 그러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또 파르르 하고 일어섭니다. 청문회하고 아무 상관없는 발언이다. 그러자 김경률 회계사가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은 첫 번째 은폐를 합니다. 두 번째는 조작을 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를 조사하고 수사하기 위한 조직들을 무력화시킵니다. 참 기가 막힌 분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은폐, 조작, 그 다음에는 검찰 탈탈 털어서 무력화시키기. 그쪽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이런 의혹 제기가 있으면 첫 번째는 사실과 다르다. 이런 의혹 제기를 한 언론사와 그 기자들을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첫 번째 패턴, 퍼스트 스텝이 그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다가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하느냐? 이건 정치적인 공세다. 정치적인 조작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재판이 이제 붙여져 가지고 1심 유죄, 2심도 유죄, 대법원도 확정 판결이 되면은 나는 정치적 희생양이다. 나의 양심은 꺼리낄 게 없다. 이 3단계 버티기 전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무근이다. 두 번째는 정치적 공작이다. 세 번째로 가면은 이제 나는 양심에 꺼리낄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자기를 이제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 제가 구태여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많이들 아시지요. 김경률 회계사가 그 점을 짚어내는 겁니다. 김경률 회계사의 방식으로 첫 번째 은폐, 감추려다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가 안 가려지면은 두 번째로는 조작이다. 그랬다가 세 번째로는 뭐냐? 자기에 대해서 수사의 칼날이 들어오고 있는 검사들을 어디론가 좌천시키고 공중분해시켜 버리고 하는 그 무력화 작업. 은폐, 조작, 무력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권력형 범죄, 경제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수사기관 무력화시켰지 않느냐? 예를 들어 서울 남부지검에 있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도 폐지를 했지 않느냐? 추미애 법무장관이 폐지했잖아요. 그러자 이제 김남국 의원, 김남국 의원 철험회 회원이죠. 이 사람도 참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뭐 가늠이 잘 안 되는 듯이 물색 모르고 총대 메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던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문회와 무관한 정치적 선동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민영배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흥분해서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 문답할 자격을 가진 증인인지 의문입니다. 한동훈 후보자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인사청문회와 상관없이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비난만 해서 청문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김경률 회계사가 이제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원한테 화내고 노려보는 거냐? 짓거린다고 표현을 하느냐? 참 우리나라 정치 풍토에서의 이 청문회장은 참 가관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그 청문회를 보면은요,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뭐 대단한 특권을 가진 것처럼 무조건 자기들은 갑이고 청문회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후보자들은 다 죄인이고 잠재적 범죄자고
이런 프레임을 갖고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들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그 후보자를 째려보고 노려보고 윽박지르고 이러면서 그 후보자가 그러한 국회의원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왜 노려보냐 이러는 겁니다. 후보자는 그렇게 하지 않죠. 증인으로 나와 있는 김경률 회계사가 아마 이렇게 똑바로 바라봤던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또 파르르 화를 내면서 왜 나한테 화를 냅니까? 의원님들한테 감히 너 같은 회계사 따위가 우리 이 높으신 의원님 나으리들한테 네가 정면으로 똑바로 바라보다니 무엄하도다. 그 의식에서는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쌍팔년도에 그런 정치 의식에서 지금의 그 국회의원들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노려봐? 노려보는 건 나여야 되지. 네가 왜 나를 노려봐? 이게 얼마나 전 근대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건지, 그런 모습이 모든 국민들께 적나라하게 생중계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김경률 회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화내지 말라면서요. 그럼 본인 모습은 어떠세요? 본인 모습은 어떠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나한테 화를 냈지 않느냐? 김남국 의원, 최광욱 의원, 뭐 당신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나한테 화를 내놓고 나보고 화내지 말라니 본인 모습은 어땠는데? 박광원 법사위원장이 증인은 팔짱 푸세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런 자세. 그러니까 박광원 법사위원장도 그 전 근대적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질문을 할 때 저런 자세를 해도 괜찮고 증인은 답변할 때 저런 자세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전제하에 저런 말을 하는 겁니다. 팔짱 푸세요. 의원들은 팔짱 껴도 괜찮고 증인은 팔짱 끼면 안 된다.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그런 법이. 그러자 김경률 회계사가 이런 자세도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불만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근본적인 얘기를 한마디만 잠깐 하고 싶습니다. 청문회 한자로 어떻게 쓰냐면요, 들을 청자입니다. 그러면 이 문자는 뭐 질문할 때 물어볼 문자 아닙니다. 여러분. 문자도 들을 문자. 신문 우리 뭐 조선일보 신문 할 때 그 신문의 문자를 씁니다. 들을 문자. 청문이라는 말은 듣고 또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히어링. 퀘스처닝이 아니라 히어링입니다. 인사청문회 confirmation hearing, 검증을 해서 들어보는 자리, 이게 청문회입니다. 우리나라 청문회는 그게 아니고 다그치고 호통치고 고함치고 나무래고 꾸짖고 7분씩이 주어지는데요. 7분에서 6분 50초 동안 지가 떠들고 막 아주 그냥 인격 모독을 하고 거의 손만 올리지 않았을 뿐이지 멱살 잡고 뺨 때리고 하는 식으로 지 얘기를 합니다. 지 얘기를. 아니, 청문회라는 것은 후보자가 됐든 증인이 됐든 거기에 나와서 선서를 한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라는 자리가 바로 청문회입니다. 들을 들을 문, 모일회, 청문회. 영어로 히어링, 듣는다, hear.
질문을 짧게 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상대편이 대답을 하도록 기다려주는 것. 이게 청문회입니다. 당신은 법무장관이 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그 검찰 개혁과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있습니까? 라든지 당신은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까지만 해도 당선인 지금 이 시간엔 대통령인데요. 공약에서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를 약속을 했는데 본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든지 물론 의혹 제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의혹 제기를 할 때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나와서 자 이렇게 돼 있다. 네가 한 발언은 이렇게 돼 있다. 네가 한 세금 내역을 보니까 너는 이렇게 세금을 내지 않았더구나. 왜 안 냈느냐? 대답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너 보니까 위장 전입을 했던데 왜 그랬니? 라든지 너 집 사고 팔 때 다운 계약서 썼던데 왜 그랬니? 라든지 그 들고 나와서 이렇게 보여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정말 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오전부터 뭐 오후 방송 시간만 빼고 다 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의원들 참 준비 안 했더군요. 실력도 없고 준비도 안 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어쩌면 뭐 준비 하나마나 우리 뭐 당 차원에서 한동훈은 부적격이라고 뭐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데 뭐 그냥 적당하게 고함만 좀 치다가 막 그냥 욕설이나 좀 퍼붓다가 그러면 끝나면 되지 뭐. 혹시 그런 생각이 민주당 법사위원들 머릿속에 팽배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아무 말 대잔치를 듣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